왜 일로 와요? 저기 들어가는 이러다가 거짓말만 하는 아이들의 미래가 걸리는 잘못되면 잘못했다고 저기 지금 줬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얼마나 수를 받는 우리 주변 우리가 잘못 매표소는 안에 있어요.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이 뭐가 부정인지를 지금 모르고 자신이 없어서 동조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선거 무효 소송은 지금 오늘 시끄럽지요. 국정원장 선거개입한 거, 그 다음에 새누리당 윤정훈 목사 SNS로 선거운동 하다가 걸렸습니다. 어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형을 받았습니다. 그 두 가지 사유마다 지금 선거 무효 사유에 들었습니다. 제대로 된 나라 같으면은 그 두 가지로 나라가 지금 대통령 선거를 새로 해야 된다. 지금 국정원 문제가 오늘 중앙일보에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국정원장이 과거 선거부터 시작해서 야당이 당선 못하게끔 계속 반열에 왔답니다. 그게 이제 검찰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제 그 법무부에서는 공직선거법을 적용하지 않게끔 이래 수사를 해가지고 재판을 하려는 거예요. 공직선거법을 적용하게 되면은 바로 부정선거로 완전히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 사람 행위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했습니다. 60조 선거운동죄, 그 다음에 255조, 막 여러 조문을 위반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검찰청에서는 공직선거법을 적용하려고 법무부 장관은 적용 못하도록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국민들이 여튼간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전부 동원해가지고 압박을 또 해줘야 된다 하면서 검찰이 기소를 하면서 기소 내용 안에 공직선거법 위반 이게 딱 들어가야 됩니다. 검사의 권한이 막강합니다. 혹은 판사보다 그 권한이 더 좋습니다. 수사에 대한 결정. 그 왜 그러냐면 명확한 증거에 의해서 결정하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따라줘야 됩니다. 그런 중요한 사항이고요. 세 번째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전자개표기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공직선거법상. 사용 못하도록 된 기준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사용하면서 진짜 해야 되는 수작업 개표, 눈으로 손으로 확인하는 개표를 완전히 누락시켰습니다. 그 증거가 중앙선관위 공문증으로 다 나와버렸습니다. 지금 인터넷이나 아고라에 엄청난 자료가 지금 나오고 있을 겁니다. 수작업 개표를 안 했다고, 개표 사항표에 근거가 나왔다고. 개표 사항표가 뭐냐? 투표소 단위로 개표를 결정한 공문입니다. 그 결정한 공문을 들여다 보니까 수작업 개표가 다 빠져있더라. 이렇게 돼가지고 큰 거만 지금 세 가지 이야기했습니다. 뭐 자잘구리한 거는 있는데 다 집어넣으면 되고, 큰 거만 세 가지가 나왔는데 이것이 선거 무효 사유가 되는 거예요. 선거 무효 사유는 어떤 기준을 잡느냐? 판단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국민 누구라도 판단하는 기준이 뭐가 하면 헌법이나 공직선거법, 기타 자기 선거에 관여하지 말라는 개별법, 그 기준을 위반하면은 바로 선거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법원에서도 판단하는 기준이 그 판단 기준입니다. 선거 무효 재판을 할 적에 판단 기준이 그거를 먼저 이렇게 정확한 문구를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선거관리위원회가 자체 규정을 위반하면은 선거 무효 사유에 해당된다. 이래 놓고 사안별로 설명하면서 된다,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해가지고 그런 사유가 많으면 이래서 선거 무효다 하고 그 판결문을 작성하는 겁니다. 그 기준이 선거관리위원회가 자체 규정이 뭡니까? 선거에 관한 헌법 규정,
공직선거법, 선거관리기치, 개별법에 나와 있는 선거에 관여하지 말하는 금지 제한 규정, 그걸 위반하면 선거 무효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아까 제가 국정원장이 선거에 개입한 거, 그 다음 새누리당의 윤정훈 목사님이 선거사무소를 하나 더 설치해놓고 SNS를 요즘 돌아다니는 시발단을 구성해서 선거운동하다 걸려가지고 검찰에서 구속이 돼가지고 이게 뭡니까?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인데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그때는 뭡니까? 선거무효 사유 두 가지는 명확하게 들어왔습니다. 세 가지 전자개표기 관련 이것도 과거에 검찰에서 판단이 어떻게 나왔냐? 결정이 선거무효 사유 맞다 하고 원래 선거무효 사유가 맞다 하면은 그 다음 법 적용은 행법 적용을 어떻게 해야 하냐면은 헌정질서 위반자를 적용해야 됩니다. 옛날 3.15 부정 때 그 재판한 판례를 보면은 바로 획부 87조 헌정질서 위반자를 적용해가지고 사형부터 이렇게 적용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검찰은 그렇게 적용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검찰들이 국민들이 여론이 별로 안 일어나니까 일방적으로 일반 행동을 적용했습니다. 공소시효가 지나갔다 해가지고 부정선거는 맞는데 공소시효가 지나갔다고 결정이 났습니다. 그렇게 사실상 이제 부정선거로 다 드러났습니다. 왜 국민들이 모르느냐? 한 가지씩 떼가지고 신문에 보도를 하고 이렇게 합니다. 이상하게 각색을 합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은 판단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말이 거짓말 같으면 저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죄를 적용하면 징역 5년 이상을 살아야 됩니다. 저를 집어넣지 않습니다. 10년 동안. 왜 못 집어넣겠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판을 하면서 공문 증거를 62가지를 법원을 통해 공개를 받았습니다. 받아가 이래 보니까 딱 짧은 말로 조직적 계획적으로 부정선거를 하고 조직적으로 은폐를 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조직적 계획적으로 부정선거가 은폐를 하고 있다고 인터넷이가 무엇이고 홍보를 다 했습니다. 제가 거의 사실은 벌써 구속됐습니다. 못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 이렇게 하고 다니니까 새누리당의 심재철 대표위원은 중앙선관위에다 대놓고 한영수 구속시켜라. 저렇게 허위사실 유포하고 있는데 구속시켜라. 못 시켰습니다. 검찰에 가서 조사해라. 구속시켜라.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 국민들이 몰라가지고 투쟁을 못하는 게, 이거는 어떤 법에 의해서 투쟁을 할 수 있느냐? 헌법 전문에 나와 있습니다. 불의의 한간 4.19 민주의 이념을 개선하고 헌법 전문에 딱 들어와 있습니다. 그게 우리 최고의 저항권을 준 것입니다. 선거범죄는 최고의 저항권을 주는 겁니다. 왜냐? 선거범죄를 저지른 자는 국가 권력자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항하려면 저항권을 한도 없이 줘야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우리가 집에 시크라도 들고 대한문 앞에 가가지고 야 이제 한바탕 하다 내려와라. 못 잡아넣습니다. 왜 못 잡아넣냐? 법원 소송하면은 우리가 저항권이 다 주어졌기 때문에 못 잡아넣는 그 정도의 우리한테 권리를 주어놨습니다. 국민들이 모르고 실천을 못 할 뿐이다. 그게 모르고 실천을 못 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을 대한문 앞에서도 계속 엎드리고 여러 군데서 다 했습니다. 집에 있는 쇠꼬치에 들고 나가 투쟁해도 된다고. 저 경찰관이 우리를 보호해라고 하는데 우리를 만약에 곤봉을 들고 치면은 바로 죽여도 저놈은 법에 보호를 못 받는다. 우리가 보호받는 거예요. 왜냐? 우리 국민이 주인입니다. 주인. 헌법상에 우리가 엄연한 주인입니다. 주인으로서 우리가 불의에 한가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전문이 언제 주어졌냐? 87년 헌법 개정할 적에 헌법 전문에 넣었습니다. 그때 민주화 투쟁하신 분들이 활동을 하시다가 이 저항권을 넣은 것입니다. 국민들은 거기 이 깊은 저항권이 뭔지를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이런 상황인데 저희들이 지금 솔직한 말에 힘이 좀 붙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인터넷이나 이런 거 여러 가지를 지금 잘 하시는 분들로 제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최대한 할 수 있는 것을
인터넷에 하는 사람끼리 공유할 것이 아니라 지금 오프라인에서 지금 사람이 이 정보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제가 온라인만 지금 한 1년을 했는데 오프라인에 나가고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거기서 항의가 들어왔어요. 왜 우리 오프라인에 있는 나이 든 사람들한테 정보를 안 주느냐. 그래 지금 한 4월 14일부터 우리가 힘 있는 대로 지금 전단지를 다 뿌렸습니다. 온라인 하시고 페북 하시는 분들은 그 첨부물을 넣어가지고 오프라인에 계신 분한테 프린트를 빼가지고 좀 전달하는 운동, 정보를 공유하는 운동을 하면은 이것이 전 국민이 부정선거라는 공유가 되면 금방 끝날 수가 있습니다. 4.19 혁명처럼 폭력을 동원 안 해도 평화적으로 정권이 교체되고 대법원을 지금 뭡니까? 두 집단이 선거 모의 사유가 그대로 나왔고 중앙선관위에서 그대로 나왔고 그대로 대통령이 하야를 하든가 아니면은 대법원에서 선거 무효가 맞다 해가지고 판결이 나면은 60일 이내에 재선거를 하겠습니다. 지금 국민들이 이 정보를 공유를 해가지고 그렇게 운동하면은 열심히 하면 올 12월 달 내로 다시 선거로서 진짜 정당성 있는 대통령을 뽑을 수가 있다. 그리고 저에 대해서 그 오해가 많습니다. 저를 음해하는 단체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저는 중앙선관위 공무원으로서 계속 공부를 했고 노조를 4년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그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을 비난한 적이 없습니다. 비난할 필요도 없었고 중앙선관위와 내가 부정선거에 대해 사왔을 거리니 전혀 없었습니다. 그것을 두고 지금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을 반대한다. 그렇게 지금 이 와전을 시켜가지고 퍼뜨려가지고 여기에 동조할 수 있는 국민들조차 전부 떠나게 만들고 있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노무현 대통령 묘지에 다녀왔습니다. 다녀오고 그들의 행정한 누님도 만났습니다. 저희들 손을 붙들고 뭐라 했는가 합니까? 당신들이 노무현 정신을 실천하는 사람이다. 이 나라 원칙과 이런 모든 질서를 바로잡는 일로 그걸 실천하는 사람이다. 당신들은 이상한 소리를 듣고 엉터리들은 진짜인 것처럼 행동한다. 이거예요. 그게 그 사람들이 저한테 말한 전달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노무현 노사모를 하면서 지금 노무현을 팔아먹고 있고 우리는 노무현이라고 이름을 내세우지 않고 노무현 정신을 실천하고 있는 사람, 실천하고 행동하는 사람을 기준을 잡아야 됩니다. 지금 노무현 대통령을 키운 누님이 뭐라 하시느냐. 노무현을 팔아먹는 앵벌이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 큰일이다. 내 동생 억울하게 죽었는데 왜 앵벌이까지 붙어가지고 일하느냐. 그 재단도 앵벌이다 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우리 지금 이 정보가 잘못 흘러들어가지고 혼재가 돼가지고 진실이 거짓이 돼가지고 거짓이 진실이 돼가지고 저가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가 거짓이면 전부 다 한 말 중에 1%가 거짓이면 중앙선관위에 지금 쳐들어옵니다. 대번에 구속시킵니다. 검찰하고 동원돼가지고 보시긴다니까. 저 말이 거짓말 같으면 고발을 한번 하세요. 중앙선관위 박근혜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부정성에 가담했다고 고발을 하세요. 저하고 같이 창간이 신청을 받아가지고 검찰에 조사를 한번 갑시다. 그 검사 앞에 제가 방금 말씀하신 거를 그대로 증명을 해드릴게요. 얼마 전에 그 부러진 핫살 주인공 김 교수님, 그분이 중앙선관위 위원장 상태로 김능한 위원장을 고발을 했습니다. 중앙지검에서 조사를 하게 됐어요. 이 사람 혼자 가서 하니까 뭐 하니까 내를 창간인으로 검찰에 신고를 받아 접수가 돼가지고 제가 같이 갔습니다. 딱 가가지고 조사하러 앉자마자 녹음 녹화실로 가자. 그거 빨리 끝난다. 녹음 녹화하니까 빨리 끝나니까 빨리 끝나자. 그다음 두 번째, 김능한 선관위원장 조사할 수 있냐? 검사가 조사를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를 조사를 하냐? 불가능하지 않느냐? 그러면 대검에다가 신청해라. 큰 정치이니까 대검에서 수사를 다 할 수 있으니까 해달라. 좋다 하고 지금 2개월이 흘렀습니다. 수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상태입니다. 이 나라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렇게 흘러가면은 우리 사회적 약자, 못 사는 우리 국민들은 더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더 어려워진다. 아시죠? 왜냐? 우리가 주인 노릇을 못하고 있으니까 저들은 그야말로 지금 마음대로 활동한다.
그러고 이 기회에 지금 제가 10년 동안 투쟁하면서 무엇을 느꼈냐면 부정선거로 투쟁하기가 제일 쉽습니다. 쉽고 이 투쟁을 이기면은 지금 100년 동안 역사가 잘못 쓰여졌는데 이 역사가 다 바로 질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질 수밖에 없다는 사람. 이걸 알고 나요. 왜냐? 이 사건이 지금 당대에 10년 동안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그 100년 전에 일어난 그 무리들이 후손과 뭐지 어우러져가지고 지금 이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 아시죠? 저도 몰랐습니다. 제가. 왜 부정선거가 일어났는지를 자꾸 더듬어 가다가 보니까 거기서부터 역사가 비틀어지니까 지금 또 비틀어졌네요. 100년이 조금 지나가지고. 이것을 여기서 우리가 헌법을 기준해가지고 헌법 전문에 주어진 저항권을 잘 활용해가지고 하면은 평화롭게 정권을 바꾸면서 그야말로 우리 역사상 처음으로 민권이 이제 시작됐어요. 처음으로 민권. 우리 국민들의 힘으로서 민권이죠. 민권이 뭡니까? 민주주의 정권을 이야기하는 민정 정권이 시작된다는 엄청난 그 뭡니까? 역사적인 획기적인 사건이 생기는 거예요. 이거 잘 아셔야 돼요. 그럼 우리가 역사의식을 가지고 이 진실을 뚜렷하게 인식하고 판단하고 그 다음 행동해야 됩니다. 그래 하시면 우리 절대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제가 10년 동안 하고 있으니까 우리나라는 좀 남성분들한테 미안하지만 여성분들이 정의감이 더 남성분보다 낫습니다. 정의감이 더 있고 그 사회 판단이 남성분보다 훨씬 나았습니다. 사실은 대한민국의 젊은 아주머니, 나이 많은 아주머니들이 주축돼가지고 한꺼번에 선거 철회해라. 내 손자, 내 자식들 이런 차이야 못 살게 하겠다. 철회해라. 간단합니다. 그러면 끝납니다. 박근혜 내려와. 딱 이러면 끝날 겁니다. 왜 여자들은 잘 되느냐? 남자들은 모이면은 네가 잘났니 못났니 내 옛날에 뭐 했니 하는 싸움입니다. 여성분들은 모이면은 길게 잡아가지고 한 5시간만 지나면 언니 동생 돼가지고 여자 이런 정당도 없습니다. 본능적으로 어우러지면서 찾아갑니다. 그렇게 여자분들이 먼저 아셔주시고 남자분들은 집에서 가사일을 도우면서 뒷받침하면서 국민운동을 하자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겁니다. 그러고 여기서 도와줄 수 있는 거 지금 현재에는 우리가 서명구를 가져왔습니다. 우리 소수민단에 옛날에 서명 하신 분들은 안 하셔도 되고 안 하시는 분들은 이제 간단한 서명도 좀 해주시고 하겠습니다. 그러고 저한테 질문을 하세요. 모든 질문을 다 하세요. 야, 네 말 들으니까 거짓말이다, 뭐가 거짓말이다 다 질문하세요. 제가 답변해요. 예. 저는 질문을 하는 게 아니고요. 예. 아까 이제 말씀하신 부분에서 예. 제가 이쪽으로 귀를 기울이기 시작한 게 한 6개월 예. 동안 보니까 서로 노장을 팔아먹는데요. 그러니까 나는 요새 와서 누가 팔아먹는지 이제 구분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우리가 결국은 목표는 정해져 있는데 방법들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내가 밥 먹는다고 너 국수 먹으니까 너는 안 된다. 아니면 내가 반찬을 이걸 좋아하는데 너는 그 수준밖에 안 되는 거야. 아주 원초적인 수준으로 지금 네 방법이 옳니 내 방법이 틀리니 이런 식으로 싸우는데요. 저는 오늘 목적이 우선은 소송인단의 의견이든 민족문제연구소든 그 전에 비서관을 하셨던 분의 의견이든 결국은 목적은 정권 교체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는 거를 가는 과정에 연대를 해야 되겠다는 게 중간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이 모임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만약에 한영수 씨께서 다른 데 가셔서 말씀을 하신다 하더라도 그 안에 노사모가 노장을 팔아먹는다 이런 만약에 발언을 하신다면 그러니까 내 방법만 얘기를 하시고 내 방법에 대해서 이런 생각으로 이렇게 우리는 나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되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연대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좀 걸림돌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제안 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네. 그거는 저희가 예, 그게 항상 습관이 되기 때문에 저는 막 중간에서 봤을 때 전 그게 되게 싫어요. 예. 근데 그런 소리가 들어서 그런 소리를 그런 소리는 안에서 소화를 하시고 이 안에는 각각의 다 스타일들이 무슨 다 말씀인지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저는 이제 진실을 사실을 이렇게 해놓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좀 자제를 하고
그렇죠. 그런 말은 순화된 말로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압니다. 정말. 정말 순화된 말로 서로 그래 하겠습니다. 또 나머지 질문사항이 있으면 한번 물어보세요. 선거 본능이라든가 여러 가지 물어보시면 제가 상시 있으면 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몇 초 지났으니까 이거 해서 뭐해? 라는 것과 그리고 표가 얼마나 많이 차이 났는데 그걸 가지고 예. 그래? 이러는 의견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예, 지금 선거법은 이제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민법은 우리 사회재산을 유지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법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행법은 우리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가 어우러져가지고 사기와 통명을 막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선거법은 뭐냐? 국가 권력을 만드는 그 장치법입니다. 대통령을 만들고 국회를 만들고 시도지사 만들고 다 만드는 거. 선거법은 어떤 거를 목적을 해놨냐? 절차를 다 잡아놨습니다. 이 절차, 저 절차를 거쳐가지고 결정해라. 그런데 요번 이 부정선거는 이 절차, 저 절차를 빼먹었습니다. 그리고 국가기관이 개입해서는 안 되는 그거를 또 절차를 위반해버립니다. 결국은 표가 암만 박근혜 대표가 100%를 차지해도 절차가 위반되면 무효예요. 표 이거 많고 적으면 안 따지고 절차가 빠진 무효. 이런 거죠. 그런데 보통 그 국민들은 이 절차법, 철저한 절차법을 인식을 잘못해요. 법마다 좀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고 아니면 뭐 당선되었는데 끝났는데 어떡하냐 다시 합니다. 비용이 얼마나 드는데 말이 안 된다. 부정선거를 했다는 건 뭐가 하면은 도둑이 권력을 도둑질했다는 거예요. 도둑질하는 사람을 그럼 가만두고 시간이 지났으면 두야 되는 게 맞습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정당성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를 통치할 권한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 개중에 중앙선관위가 조직적으로 법원하고 뭐라고 했습니다. 표 차이가 얼마나 났는데 그거는 무슨 말이고 절차를 다 거치고 표 차이가 얼마나 났다 그 말이에요. 절차를 안 거쳤습니다. 안 거친 증거가 너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를 집행한 공문이 나왔습니다. 62가지가. 그 공문 증거는 법원의 판결문보다 더 중요합니다. 실제로 행동하고 한 공문이기 때문에. 검사가 수사를 해가지고 결정한 거지요. 결정한 그 결정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 기관의 집행 공문 나온 거,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집행 공문은 반드시 인용을 해야 돼요. 판결문 안에서. 그렇게 중요합니다. 거기 그 증거가 나온 거예요. 지금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그 공무원들이 대략 몇 명이나 돼요? 지금 제가 그 선거 투쟁하다가 대응될 적에는 2,500명 됐습니다. 지금 병원돼가지고 3,000명 내외였거든요. 3,000명. 그 3,000명 내 그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예. 한영수 노조위원장님 빼고는 한영수 선생님한테 동조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지금 현업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 있게 나서면은 같이 되게 일어날 수 제가 있을 것 말씀드릴게요. 같은데요. 예. 해외에 있는 사람들이 저한테 어떻게 하냐. 길 가다가 만나면은 고개를 숙입니다. 못 지켜줘서 미안합니다. 내가 비겁해서 평생 동안 내만 쳐다보는 생각은 비겁해서 제 가슴이 따갑다는 거예요. 좀 좋다. 니는 약하니까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같은 너가 힘을 모아가지고 이거 터뜨려라. 겁이 나서 말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이런 노대위원장처럼 목이 나려면 목을 붙이는데 몇 년 걸리는데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은요, 네. 이 선거 자체가, 그 선거 관리는 이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3,000명이나 되는 사람 중에서 참 그런 양심을 참 그건 먹고 살기 여기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는. 그 공무원 집단이 어떤다면 공무원 집단이 공무원 생활을 하시는 분이 얼마 안 계신 모양인데 공무원 아니고 뭐 먹고 살기 아니 공무원은 어떤다면 잘못된 지시를 내놔도 얘처럼 얘 잘못됐다 그러면 모든 인정 받잖아요. 잘못된 거라도 얘 알았습니다. 이렇게 해야 승진하고 하는 세상이 공무원 사회. 그 물을 바꿔야 되잖아요. 그 물을 바꿔야 충신이 자꾸 충신의 물이 거린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왜 일제시대가 유지될 것입니까? 식사 주인 아저씨 식사 아니 차 안쪽에 내가 좀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지금 하는데 자체적인 게 그게 정리되면 그런 공무원 아래가 잡혔죠. 아래
이게 한톡 치면은 중앙선관위 3,000명이 갔어요. 전체가 공무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그 선거 무효라는 그 사실을 사람들이 아직 다 모르는데 그거를 좀 정확하게 좀 자세하게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선거 무효라는 사실은 크게 세 가지 이야기했죠. 그것이 그러니까 선거 무효 판정이 나온 게 어떤 사안에서 판결이 난 건가요? 선거 무효 판결이 최근에 나온 것이 대통령 선거를 해가지고 나타난 선거 판결이 나온 것이 2003년 수 26이라고 했습니다. 2003년 수 26? 네. 그 판결문은 대법원이 거의 사실을 가지고 판결을 했습니다. 거기 제가 62가지 공문이 나오니까 그 판결문 전체가 완전 허위였어요. 그 허위를 1심, 2심 법원에서 계속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정선거는 법원의 대법원 세력과 지금 그 권력을 잡은 기득권층과 중앙선관위 우월을 접합니다. 중앙선관위 법원 그 기득권층이 우월을 접합니다.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아까 판결이 나왔다는 게 그 선거 무효 판정이 나왔다는 그 내용을 한번. 그 내용은 이겁니다. 지금 중앙선관위에서는 전략의 표기는 전산조직입니다. 그 기계를 만들기 조달청에서 전산조직으로 공개 입찰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앙선관위는 전산조직이라고 전 국민한테 전 세계에 홍보를 했습니다. 공무원 집행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숨기고 법원에 준비선언을 넣지 어떻게 했냐. 이거는 기계장치다. 아무것도 아니다. 기계다. 이렇게 법원에서 맞지 기계다. 판결을 해요. 의원도 판결을 해요. 그렇게 사실을 은폐하고 허위 사실로 가지고 그 허위 사실을 법원에서 인용을 해요. 그 판결 나고 나서 제가 8년도 대법원에 가서 대법원장 면담을 세 차례 했습니다. 하자. 이거 맞지? 법원 경위대로 막 지금 나 털어맞고 대법원장실로 가야 대법원장 문을 장난을 안 열어주는 거예요. 법원 세력 때문에 제가 만약에 허위 사실이었으면 법원에 대면 대법원이 어떻게 하시나요? 로지스 한순가 로지스 한순가 얘기하는 그분은 지금 어디가 있어요? 로직스 함수를 발표하신 분 지금 안 나타나거든요. 그분이 지금 나타나야 되는데 그분의 자료는 소송에는 별로 써있지 않습니다. 학자로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건 나올 수 있는데 소송에는 뭡니까? 사실 전제가 명확하게 나와야 되거든요. 소송에는 별로 도움이 안 돼요. 근데 제가 그걸 얘기하다 보니까 예? 새누리당 의원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그 작업을 이게 나중에 했다 그래서 다 했다 안 했어요. 이렇게 그 사람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거 이제 부정선을 은폐하려고 새누리당 민주당하고 은폐하려고 진상규명을 만들었어요. 1월 17일 시연을 했습니다. 국회에서. 저희들 초대를 받았어요. 이경록 교수 저 우리 또 공동대표 되시니까 초대를 받아서 갔는데 부정선거를 은폐하려고 선전하는 거예요. 왜 은폐를 하느냐. 그러면 이제 중앙선관위 공문을 내리면서 왜 부정선을 은폐하느냐 이렇게 했어요. 하고 이경록 교수는 너가 수객했다는데 봐라 내가 창단을 가서 찍었는데 이거 아니다. 이렇게 내오니까 저하고 이경록 교수를 테러를 하려고 국회 경위 10명을 보내가지고 일방적으로 와가지고 막 사정을 좀 밀어버렸어요. 저는 내 뒤에 민주당으로 실험 선수가 계속 밀어주고 저는 테러를 안 나가고 그분은 일방적으로 테러 다니고 그래서 기결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기결한 그 장면은 인터넷 신문사는 사실대로 보도를 했는데 조선일보하고 저런 데는 교수가 이번에 억지를 내고 그래서 나중에 그 언론 진행을 해가지고 정정 보도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게 시간이 나온 거죠? 이제
거기 개표 현장에서 6,000매를 규정에 맞춰가지고 개표를 하니까 2시간 15분이 걸렸어요. 그 기준을 잣대려가지고 아까 개표 상표 순간에 개표 결정서를 이렇게 대조를 하니까 완전 아닙니다. 제가 순간에 직원이었잖아요. 대부분 그 책임자였고 완전히 그러고 회원들이 많으니까 회원들이 전국적으로 분석을 나가가지고 나온 결과는 완전히 이번에 예. 검찰에서 국정원을 개입 사건에 대해서 예. 검찰에서 최종적으로 예. 개입을 했다. 예. 이렇게 나오면은 그게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이제 국정원법까지 위반했다고 해가지고 원시원 국정 전원 원장을 이제 구속시킨다고 나와 있거든요. 국가정보원에서 예, 개입을 만약 했다. 예, 개입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국정원법에 보면은 그 개별 기관의 공무원 규정이 있습니다. 정치에 개입 못하게 그 규정 위반한 거예요. 그 규정을 위반하면은 자동으로 공직선거법에 걸려서 가는 거예요. 자기가 한 행위를 했는데 국정원법도 걸리고 공직선거법도 걸리고 국정원법보다 공직선거법이 더 우선입니다. 왜냐? 그 강행법은 공직선거법은 뭐냐? 행정의 특별법입니다. 국가 권력을 뽑아내는 특별법입니다. 그래서 국정원법보다 공직선거법 적용을 더 먼저 해야 되고 그걸 공직선거법 벌칙이 더 강합니다. 강한 쪽을 더 적용해야 돼요. 그러니까요. 원세훈님한테 맞느냐? 네. 아니면 이 선거가 이게 무효가 되느냐? 원세훈 원장의 공직선거법 적용하면요. 선거 무효됩니다. 그게 되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거죠. 원세훈님만 뭐 이렇게 뭐 했다고. 원세훈은 개인으로 행동한 것이 아니고 국정원장으로서 국정원을 공간을 지휘하면서 지시를 했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죠. 그게 중요해요. 국가원장이 선거 개입을 했다. 그래서 이제 심의단에 지시를 해가지고 이게 문제가 생겨서 선거가 졌다. 이걸 아셔야 된다. 그럴 때는 지금 이제 생기지 국정원장 건으로 민주당에서 5월 8일날 긴급 토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희망을 가지고 그 토론에 참석을 했어요. 민주당에서 뭐라 하느냐. 앞으로 국정원이 선거운동 하는데 개입 못하게 만들고 박근혜 정권을 보장을 해주자는 거예요. 그리고 의의가 없어가지고 그게 무슨 말이냐. 법을 위반했는데 뭔 보장이냐. 옛날에 민주당이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을 해가지고 고생했다니까 두 번 다시 그런 일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진짜 탄핵을 시켜야 될 지경에 와서는 탄핵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어이없어 우리가 맡았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진짜 탄핵해야 되는 사건 앞에서는 안 한다 하고 옛날에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이 경매활동에서 지금 선거 사모가 이야기하면 경매활동을 가지고 너무 과하게 해가지고 역풍만 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진짜 국민들이 알면 들고 있으면 끝나는 거예요. 이건 탄핵이 아니고 어제 끝나는 거예요. 거기 민주당 경찰이지만 다른 당에서는 통합진보당이나 이런 당에서 통합진보당에도 갔습니다. 의지가 없어요. 의지가 없어요. 그리고 통합진보당이 뭐라 하냐. 우리는 힘이 없다는 거예요. 선거 막판에 힘이 없다. 박근혜 그때 당시 후보 때 마지막 토론할 때 TV 토론할 때 그 국정연을 공무원 생각하는 예정이 된 거죠. 국정연 보원이라고 그 시간을 다 보냈거든요. 저도 그거 들었습니다. 제 입장은 되게 지금 전부가 다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 짜고 원세훈이나 뭐 이렇게 다 짜고 무슨 예정이 된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제가 선거법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그 박근혜 후보자가 그 당시에 문재인 후보한테 한 말 이런 거 지금 현재 국정에 증거가 나오니까 박근혜 후보가 하신 말씀은 전부 다 거의사실이었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선거무효 소송 걸어놨어요. 거의사실이었다. 걸어놓은 상태고 이게 뭐가 하면 대통령을 지금 내릴 수 있는 그거는요. 선거무효 소송밖에 없습니다. 일반 형법은 위반해도 임기 끝나고 나서 그 사람 처분합니다. 지금 이게 선거법 6월 19일까지 그 선거 사본 고발하는 거 있지요. 그거 해가지고 딱 걸어가지고 딱 하면
대통령을 내릴 수 있지. 나머지는 내릴 수 있는 법이 없습니다. 헌법상 허용이 안 되겠어요. 그거 아셔야 됩니다. 그러고 헌정질서 위반자가 되었다면 부정선거를 해가지고 시효가 없습니다. 영국입니다. 영국. 국가를 전복시키려는 시험은 시효가 없습니다. 영국입니다. 정의민이 털고 지나가 7월달에 그러면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지금요 제가 이래 발언하고 있는데 이거 앞으로 나가요. 거짓말 같은 박살나네 박살나. 여기 전두환이 강조 와서 이 촉화 들고 사람 죽는 거하고 이거 비슷하네. 이거는 지금 3.15 부정선거보다 더 큽니다. 국가기관이 지능적으로 계속 이렇게 왔는 거예요. 결국 뭡니까? 국민의 민의를 완전히 저버리면서 해왔는 거예요. 사기 찾는 거예요, 사기. 지원만 하면 사기를 찾는 아, 주권을 무너뜨리고 강탈한 거. 강탈의 그거는 지금 강탈의 뭐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충분히 알겠고요. 뭐 사인도 지금 하신 분들도 계시고, 뭐 저 같은 경우 1차로 들어가 있거든요. 다 했을 것 같아요. 의식이 있으니까요. 또 그 문제에 대한 의식도 충분히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자리를 파했으면 좋겠어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